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키다리 아저씨 61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PC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엘리의 추천 채널이라고 해서 이런 아이콘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도 이런 아이콘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영어 원서 읽기는 제가 영어 원서를 영어로만 말 그대로 영어로만 읽는 그런 채널이고요. 그리고 엘리의 하루 한 장 책 읽기는 제가 직접 번역을 하고 번역한 내용, 그러니까 한국어로 낭독을 하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채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할게요. March 5th. 네. 3월 5일에 쓴 편지네요. Dear Daddy Longlegs.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There is a March wind blowing and the sky is filled with heavy black moving clouds. 네, blow는 입으로 후 불다 라는 뜻도 되고 바람이 불다 라는 의미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러니까 3월의 바람이, 그러니까 3월의 봄바람이 불고 있고 하늘이 is filled with, be filled with는 무엇 무엇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heavy는 뭐 무거운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두꺼운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heavy black moving clouds니까 먹구름이 검은색 구름, 그러니까 먹구름이 두텁게 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바깥에 3월의 봄바람이 불고 있고 하늘에는 두터운 시커먼 먹구름이 moving,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떠다니고 있어요. 가득 떠다니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crows in the pine trees are making such a clamor. crow는 까마귀고요. pine 또는 pine tree는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 s가 붙었으니까 소나무 숲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clamor은 명사로는 떠들썩함, 아우성, 소란, 시끄러운 소리 이런 의미가 되고 동사로는 떠들어대다, 아우성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지금 명사로 쓰였고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시면 동사로 이 clamor이 쓰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소나무 숲의 까마귀 떼가 아주 시끄러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t's an intoxicating, exhilarating, calling noise. 자, 이 소리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이 받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toxicating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이런 의미도 되고요. 기분을 들뜨게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는 알코올보다는 뭔가 기분을 들뜨게 한다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겠죠. exhilarating은 아주 신나는, 즐거운 그런 의미이고요. calling은 말 그대로 부르는 이제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러니까 지금 지루샤 에버트가 그 기숙사 내부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바깥에 막 3월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 떼들이 막 시끄러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뭔가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샤는 건물 내부에 있으면서 저 까마귀 떼들의 저 소리가 막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뭐 깍깍 하고 이러고 울 텐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을 막 들뜨게 하고 정말 신나게 하고 사람을 참 즐겁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부르는, 끌어당기는 듯한, 마치 바깥으로 나와봐, 바깥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 너무 신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소리다, 그런 소음이다, 그런 시끄러운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ou wanna close your books and be off over the hills to race with the wind. 네, 책은 덮어버리고 be off, 밖으로 나가서, 언덕으로 나가서 to race with the wind. race는 뭐 경주, 달리기 시합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질주하다, 뭐 달리기 시합을 하다, 경주하다 이런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언덕에서 바람과 함께 막 달리면서 뭐 달리기 시합을 하고 싶다. 네, 그런 의미가 되고요.
We had a paper chase last Saturday over 5 miles of squashy cross country. 페이퍼 체이스는요, 여우 사냥 놀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놀이인가 하면은 여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사냥꾼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요. 그런데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종이 쪽지 같은 거를 흘리면서 도망을 간대요. 그리고 사냥꾼 역할을 맡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흩뿌려진 종이 조각 또는 발자국 같은 걸 보면서 아, 여우가 이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여우를 맡은 사람들을 추적하는 그런 놀이인 거죠. 네, 그런 놀이를 지난주 토요일에 했대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런 페이퍼 체이스 놀이를 하느라 스쿼시가 나왔습니다. 네, 스쿼시는요, 이렇게 Y가 붙지 않고 그냥 SQUASH 이렇게 쓰이면 짓누르다, 으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 Y가 붙으면 찌그러진, 뭐 질퍽질퍽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제 질퍽질퍽한의 의미에 가까운 거죠. 그 질퍽질퍽한 그런 시골의 들판을 5마일이나 다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퍽질퍽한 시골 들판을 5마일이나 쏟아지면서 그렇게 지난주 토요일에 페이퍼 체이스라는 놀이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놀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Fox, composed of 3 girls and a bushel or so of confetti, started half an hour before the 27th hunters. 이렇게 나왔는데요. compose는 뭐 작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에서는 구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fox, 자 여우팀이죠. 3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되었고 a bushel, 자 bushel은 많은 양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or so가 나왔는데 or so는 뭐뭐쯤 뭐뭐한 정도 이런 의미가 되고 confetti, 자 confetti는 색종이 조각입니다. 네,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여우팀은요, 3명의 여우 역할을 맡은 여우팀은 여학생 3명이었고 색종이 조각을 잔뜩 가지고 사냥꾼 역할을 맡은 27명보다 30분 정도 먼저 출발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was one of the 27. 저는 2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즉 저는 27명의 사냥꾼 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사냥꾼 역할을 맡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Eight dropped by the wayside. drop은 뭐 떨어지다, 탈락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 탈락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죠. 그리고 wayside는 길가, 도로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서 도로변에서 8명이 중도 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8명이 중간에 포기한 거죠.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We ended 19. 그래서 우리 사냥꾼 팀은 총 19명으로 마쳤어요. 끝냈어요, 놀이를. 그 이야기는 사냥꾼은 19명이 남았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e trail led over a hill through a cornfield and into a swamp where we had to leap lightly from hummock to hummock. 네, trail은요, 자국, 흔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LED, led가 쓰였는데 lead, led 이렇게 되고요. lead가 안내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가 있고 어디로 연결되다, 이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언덕 쪽으로 이어진 이 흔적, 그러니까 여우들의 흔적이죠. 그 흔적이라 함은 여우들이 색종이를 뿌리면서 가니까 색종이 조각, 여우들이 뿌린 색종이 조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질척질척한 그런 시골 들판길에서 지금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발자국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언덕으로 이어졌는데 through a cornfield, 그러니까 cornfield, 옥수수밭을 지나서 and into a swamp. swamp는 습지입니다. 그러니까 늪까지 이어졌는데요. where we had to leap lightly from hummock to hummock. 그런데 이 늪에서 우리 사냥꾼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leap, 그러니까 뛰어오르다인데요. 그러니까 뛰어올라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lightly, 가볍게, 부드럽게인데 이제 가볍게, 부드럽게 뛰어야만 했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폴짝폴짝
뛰어다녀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from hummock to hummock 이렇게 나오는데, 자, hummock이 영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작은 언덕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작은 언덕이라고 나와 있으면 상상을 했을 때, 뭔가 산까지는 아니고 아주 야트막한 그런 언덕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글에 허먹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딱 느낌이 오실 텐데요. 넓게 펼쳐진 그런 늪지대, 습지 중간에 듬성듬성 이렇게 솟아나 있는 아주 조그마한 흙 무더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냥꾼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이 허먹 to 허먹, 허먹에서 허먹으로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of course half of us went in ankle deep. 네, 당연하게도 저희 중 절반은요, went in,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늪지대에 이렇게 go in, 늪지대 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ankle은 발목이고 deep은 깊이, 뭐 깊이로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발목 깊이로 빠졌다라는 의미는 이제 한마디로 당연하게도 저희 중 절반 정도는 늪에 발목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We kept losing the trail and wasted 25 minutes over the swamp.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 흔적을 놓치는 바람에 그 늪에서 25분이나 허비했어요. Then up a hill through some ooze and in at a barn window. 그런데 up a hill, 언덕으로 올라가서 through some ooze, 숲을 지나니 어떤 헛간, 그러니까 barn은 헛간, 외양간이라는 뜻이죠. 헛간의 창문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The barn doors were all locked and the window was up high and pretty small. 자, lock은 잠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헛간의 문은 전부 잠겨 있었고요. 창문은 높이 나 있는 데다가 꽤 작았다라고 합니다. I don't call that fair, do you? fair는 이제 공정한, 공평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여우 역할을 맡은 애들이 참 치사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But we didn't go through. We circumnavigated the barn and picked up the trail where it issued by way of a low shed roof onto the top of a fence. 네, 하지만 go through, 그 헛간 안쪽으로, 내부 쪽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헛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circumnavigate 했다고 하는데요. circumnavigate는 세계 일주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헛간을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않고 헛간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헛간을 들어가지는 않고, 즉 건물 밖에서 헛간을 세계 일주를 하듯이 막 아주 샅샅이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pick up, 찾아냈다라는 거죠. 무엇을? 그 흔적을. 근데 그 흔적은 또 어떤 흔적이냐? 그 이슈가 명사로도 또 동사로도 엄청나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나오다, 나타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는데 결국은 찾아낸 거죠. 근데 어떻게 그 흔적을 찾아냈느냐? 그 low shed roof, 그러니까 낮은, 뭐 야트막한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낮은 또는 야트막한, shed도 헛간입니다. 헛간 그 지붕을 by way of 거쳐서, 지붕을 거쳐서 onto the top of a fence. 자, fence는 울타리죠. 울타리의 윗부분 또는 담장 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장 위까지 이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난,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져 있는 흔적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The fox thought he had us there, but we fooled him. 자, 여우팀이 우리를 그곳에, 여기서 there는 헛간을 말하는 거죠. 헛간 쪽에 had, 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but we fooled him.
자, 우리가 여기서 힘은 여우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girls, 3명의 girls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fox 팀을 남성적으로 계속 지칭을 해요. 이 문장을 보면 뒷부분으로 가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우팀을 fool은 명사로 바보다, 명사로 바보라는 의미도 있고 동사로 속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여우팀을 한 방 먹였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우팀을 속였죠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허를 찔렀죠. 뭐 또는 한 방 먹인 거죠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우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안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여우팀 사람들은 우리가 사냥꾼 역할을 맡은 우리들이 헛간종에서 이제 헤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예상했겠지만 우리가 보기 좋게 한 방 먹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en straight away over 2 miles of rolling meadow and awfully hard to follow for the confetti was getting sparse.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마일 정도 되는 rolling, 완만하게 경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이 문장에서는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완만한 초원을 2마일 정도 이제 지났는데 여기서 for이 나왔는데 여기서 for은 무엇 해서라는 이유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종이 조각들이 sparse, 드문드문한, 부족한, 희박한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색종이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너무 드문드문해서 그러니까 색종이 조각이 드문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and awfully hard to follow. awfully는 부사로 정말 매우 몹시란 뜻이죠. 그래서 정말 follow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우를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e rule is that it must be at the most 6 feet apart, but they were the longest 6 feet I ever saw. 네, 규칙은요, 여기서 it은 이제 색종이 조각들의 어떤 간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t the most 나왔습니다. at most 또는 at the most 이렇게 쓰이면 뭐 많아봐야 기껏해야 이런 의미가 되고요. apart가 나왔는데 부사로 떨어져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의미는 색종이 조각의 간격이 길어봐야 6피트, 최대 6피트 정도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원래 규칙이었는데 즉 색종이 조각을 떨어뜨릴 때의 간격은 6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규칙이었지만 but they were the longest 6 feet I ever saw.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본 것 중에서 가장 긴 the longest, 가장 긴 6피트였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살면서 그렇게 긴 6피트는 진짜 처음 봤네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Finally, after 2 hours of steady trotting, we tracked Monsieur Fox into the kitchen of Crystal Spring. 자, 우선 여기까지 해볼게요. Finally, 마침내, after 2 hours of steady trotting. steady는 꾸준한 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steady seller 이렇게 쓰이면 꾸준하게 팔리는, 항상 인기 있어서 항상 팔리는 그런 작품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trot, 죄송합니다. trot은 trot는 빨리 걷다 라는 의미가 있고 track은 동사로 추적하다 또는 추적하여 잡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꾸준하게 빨리빨리 걸어서 즉 2시간 동안 쉼없이 걸어서 마침내 저희는 여우 팀을 붙잡았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제가 앞서서 지금 이 지로샤 에버트가 이 여우팀이 3명의 여학생들로 구성된 팀인데도 불구하고 남성 힘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으로 약간 남성 쪽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onsieur.
자, Monsieur은 프랑스어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그러니까 특히 남성에 대한 존칭이거든요. 자, 이 뒷부분을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여우팀을 붙잡았는데 여우팀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Into the kitchen of Crystal Spring, that's a farm where the girls go in bobsleighs and hay wagons for chicken and waffle suppers. And we found the three foxes placidly eating milk and honey and biscuits. 네. 이 여우팀들이 크리스털 스프링이라고 하는 농장의 부엌에 있었네요. 크리스털 스프링이라고 하는 농장의 부엌에 있는 여우팀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털 스프링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That's a farm where the girls go in bobsleighs and hay wagons. 그러니까 bobsleigh는 썰매를 말하는 거고요. 썰매나 뭐 hay wagon, 그러니까 건초를 싣는 진마차를 타고 가서 치킨 요리나 뭐 와플을 저녁 식사로 먹는 그런 농장이네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곤 하는 크리스털 스프링이라고 하는 농장의 부엌에서 이 여우팀 사람들을 잡았는데 And we found the three foxes placidly eating milk and honey and biscuits. 자, placidly가 나왔습니다. 네, placid는 형용사로 차분한, 잔잔한, 얌전한 이런 뜻이고요. placidly는 부사로 차분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여우들이 아주 차분하게 우유와 꿀과 비스킷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다 라는 거죠. They hadn't thought we would get that far. 네, 그러니까 여우팀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멀리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They were expecting us to stick in the barn window. stick이 나왔는데요. stick은 동사로 찌르다 라는 뜻도 있고 어디에 붙다, 달라붙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디에 끼어서 꼼짝 못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정말로 어딘가에 붙은 상황, 막 어딘가에 진짜로 끼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기보다도 그 bar window, 그러니까 헛간 창문 쪽에 얘네가 흔적이 여기서 끊기네. 얘는 어디로 간 거지? 그래서 그런 의아한 상황에 너무 의아해서 헛간 창문 쪽에서 계속 헤매고 있을 것이다. 헛간 창문 쪽에서 다른 길 쪽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헛간 창문 쪽 근처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Both sides insist that they want. insist는 주장하다, 고집하다, 우기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거는 뭐 win, won, 이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여우팀과 사냥꾼팀 모두 양쪽 다 각각 자기들 편이 이긴 거라고 우겼어요라는 거죠. I think we did, don't you? 전 우리 편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Because we caught them before they got back to the campus. 왜냐하면 여우팀 사람들이 학교 쪽으로 캠퍼스로 돌아가기 전에 붙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Anyway, all 19 of us settled like locusts over the furniture and clamored for honey. 자, 아무튼 우리 사냥꾼 역할을 맡은 19명 모두는요. settle는 이제 정착하다, 뭐 진정되다, 앉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locust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뭐 방아깨비, 매미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치 뭐 메뚜기 떼처럼 여기서 furniture는 가구라기보다도 상황상 봤을 때 문맥상 식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탁에 마치 메뚜기 떼 마냥 앉아서 그러니까 들러붙어서 clamor. 자, 앞에서 clamor 나왔었죠. 자, 앞에서 clamor 명사로 떠들썩함, 아우성, 소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명사로 쓰였고 지금은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떠들어대다, 아우성치다. 그래서 and clamored for honey.
꿀 달라고 아우성 쳤어요. 막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떠들어댔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ere wasn't enough to go around, but Mrs. Crystal Spring, that's our pet name for her, she's by right so Johnson, brought up a jar of strawberry jam and a can of maple syrup, just made last week, and 3 loaves of brown bread. 저는 이런 문장을 읽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뭐랄까 포근해져요. there wasn't enough to go around. go around는 모두에게 다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Have we enough cookies to go around? 이렇게 쓰이면 모두에게 다 돌아갈 만한, 모두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양의 쿠키가 있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was enough to go around. 자, 모두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Crystal Spring 부인께서 That's our pet name for her. 그 여자분을 부르는 pet name.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애칭이라는 거죠. 이 Mrs. Crystal Spring이요. She's by rights. by rights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원래 성함은 존슨이에요 라는 거죠. brought up a jar of strawberry jam. 딸기잼 항아리 또는 뭐 딸기잼 단지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and a can of maple syrup. 메이플 시럽도 한 캔 가지고 오셨네요. 근데 그 메이플 시럽은 just made last week. 지난주에 막 만든 그런 거라고 합니다. And 3 loaves of brown bread. 자, loaves가 나왔는데 loaf의 복수입니다. loaf는 한 덩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빵, 세 덩어리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건데요. 그 brown bread는 제 생각에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검색을 해보면서 그냥 갈색빵이라고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흑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솔직히 흑빵이 이제 흑이 검은색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 검은빵, 흑빵이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brown bread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갈색 빵이 엄청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색깔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갈색 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We didn't get back to college till 6:30, half an hour late for dinner, and we went straight in without dressing and with perfectly unimpaired appetites. 6시 30분까지 저희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는 6시 30분이 지나서야 학교에 도착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lf an hour late for dinner. 저녁 식사 시간에 그 바람에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30분이나 늦어버렸어요. And we went straight in without dressing. 그래서 여기 문장에 그 저녁 식사를 먹는 장소가 빠져 있는데 사실상 저녁 식사를 먹는 장소로 곧바로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Without dressing. 옷을 갈아입지 않고 and with perfectly 완벽하게 완전하게 unimpaired. unimpaired는 손상되지 않은, 약해지지 않은, 뭐 양이나 가치가 줄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쓰인 이유는 이제 이미 그 크리스털 스프링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뭘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먹기는 했지만 워낙 오늘 막 엄청나게 돌아다녀서 전혀 식욕이 줄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appetite, 식욕이 전혀 줄지 않은 상태로 식욕이 여전히 아주 왕성한 상태로 크리스털 스프링이라는 곳에서 이미 어느 정도 무언가를 먹었지만 간의 기별도 가지 않아서 식욕이 전혀 줄지 않은 상태로 바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Then we all cut evening chapel, the state of our boots being enough of an excuse. 네, cut은 자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무언가를 그만두다 또는 수업을 빼먹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 모두는 저녁 예배 시간에 빠졌어요. 불참했어요라는 거죠. 그리고 the state of our boots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state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state가 뭔가 국가와 관련된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츠의 상태, 즉 신발 상태가
자, excuse 나왔는데요. 명사로 변명, 이유, 구실, 핑곗거리. 동사로 용서하다, 봐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unexcused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실, 핑곗거리, 변명거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state of our boots being enough of an excuse 이렇게 쓰이면 우리의 부츠 상태가 충분한 변명거리가 된 거죠 라는 건데요. 이 의미는 이제 오늘 그 질퍽질퍽한 스쿼시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페이퍼 체이스 놀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당연히 엄청 더러워졌겠죠. 특히 사냥꾼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그 늪에서 그 발목까지 빠졌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가.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더러워진 신발을 핑계를 대면서 저녁 예배 시간에 불참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